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코코넛 오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특히 코코넛 오일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 그리고 반대로 같이 먹으면 안 좋은 음식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건데요. 저도 처음에는 코코넛 오일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다 넣어 먹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음식 궁합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코코넛 오일, 요즘 건강 프로그램이나 뉴스에서도 정말 자주 나오잖아요. 마트에 가면 진열대에 여러 종류가 있고 가격도 천차만별이에요. 그런데 막상 사놓고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막막하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거든요. 딸이 좋다고 사다 드렸는데 냉장고에 한 달 넘게 그냥 놔두시더라고요.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우리 식탁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정말 실용적인 정보들을 나눠 드리려고 해요. 이론적인 얘기보다는 여러분이 오늘 당장 저녁 식사 준비하실 때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로 채워볼게요. 먼저 코코넛 오일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코코넛 오일은 다른 식용유와는 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중세지방산이라는 게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 몸에서 소화되고 흡수되는 방식이 일반 기름과 완전히 달라요. 보통 우리가 먹는 식용유나 버터 같은 건 장세지방산이라고 해서 몸에서 분해하고 흡수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해요. 그런데 코코넛 오일의 중세지방산은 간으로 바로 가서 빠르게 에너지로 전환되거든요. 마치 탄수화물처럼 빠르게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체지방으로 쌓일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알려져 있죠. 이런 특성 때문에 코코넛 오일은 특정 음식들과 만났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기도 하고 반대로 어떤 음식들과는 궁합이 안 맞기도 해요. 마치 우리 한방에서 말하는 음식 궁합처럼요. 이게 단순히 맛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속에서 영양소가 흡수되고 활용되는 과정 전체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코코넛 오일과 궁합이 잘 맞는 음식들부터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녹색 채소예요.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깻잎, 상추 이런 것들이요. 이게 왜 좋으냐면 녹색 채소에는 지용성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비타민 A, D, E, K 같은 거요. 지용성 비타민이라는 건 물에는 안 녹고 기름에 녹는 비타민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채소를 많이 먹어도 기름기가 전혀 없으면 이 비타민들이 우리 몸에 제대로 흡수가 안 돼요. 그냥 그대로 배출되어 버리는 거죠. 제가 예전에 다이어트 한답시고 샐러드만 먹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것도 드레싱 하나 안 치고 그냥 채소만 먹었거든요. 한 달쯤 지나니까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고 머리카락도 힘이 없어지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용성 비타민 부족 증상이었어요. 그런데 코코넛 오일을 조금만 곁들여도 이 문제가 해결돼요. 시금치 나물 무칠 때 참기름 대신 코코넛 오일 조금 넣어보세요. 처음엔 좀 낯설 수 있는데 의외로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 나요. 저는 요즘 아침에 케일 주스 만들 때도 코코넛 오일 한 티스푼 정도 같이 넣어요. 영양소 흡수도 높이고 포만감도 오래 가더라고요. 브로콜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항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도 기름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져요. 브로콜리 삶아서 코코넛 오일에 살짝 볶아보세요. 마늘 조금 넣고요. 정말 간단한데 영양가는 2배, 3배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궁합이 좋은 건 당근이나 고구마 같은 주황색 채소들이에요. 이런 채소들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베타카로틴도 지용성이라서 기름과 함께 먹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코코넛 오일은 열에 강해요. 발연점이 높다고 하죠. 일반 식용유들은 높은 온도에서 가열하면 트랜스지방이 생기거나 영양소가 파괴되는데 코코넛 오일은 비교적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당근이나 고구마를 코코넛 오일에 굽거나 볶아 먹으면 정말 좋아요. 제가 자주 해먹는 간식이 있는데요. 고구마를 얇게 썰어서 코코넛 오일 두른 팬에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요. 여기에 계피가루 살짝 뿌리면 천연 간식이 되거든요. 손주들 오면 이거 해주는데 시중에 파는 과자보다 훨씬 좋아해요. 달콤하면서도 고소하고 영양도 만점이죠. 당근도 마찬가지예요. 당근을 그냥 생으로 먹으면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기름에 살짝 볶아주면 60% 이상으로 올라가요. 당근채 썰어서 코코넛 오일에 볶다가 달걀 풀어 넣으면 정말 간단한 반찬이 되는데 눈 건강에도 좋고 피부에도 좋아요. 세 번째는 커피예요. 요즘 방탄 커피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커피에 코코넛 오일이나 MCT 오일을 넣어 마시는 건데요. 처음 들었을 땐 커피에 기름을 넣는다는 게 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한번 먹어보니까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코코넛 오일의 중세지방산이 커피의 카페인과 만나면 에너지가 천천히 오래 지속돼요. 보통 커피만 마시면 카페인 효과가 확 올라왔다가 금방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오후만 되면 또 졸리고 커피 한 잔 더 찾게 되는데요. 코코넛 오일을 넣으면 그런 급격한 변화가 덜해요.
에너지가 부드럽게 올라왔다가 천천히 내려가는 느낌이에요. 만드는 방법도 간단해요. 따뜻한 아메리카노에 코코넛 오일 한 티스푼에서 한 테이블스푼 정도 넣고 믹서기에 갈아주면 돼요. 거품이 부드럽게 올라오면서 라떼처럼 고소해져요. 여기에 무가당 아몬드 우유 조금 넣으면 더 부드럽고요. 저는 아침 식사 대용으로 가끔 마시는데 점심때까지 배가 안 고프더라고요. 다만 처음 드시는 분들은 양을 천천히 늘려가시는 게 좋아요. 갑자기 많이 넣으면 속이 불편할 수 있거든요. 반 티스푼부터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면 조금씩 늘려보세요. 네 번째로 궁합이 좋은 건 계란이에요. 계란 프라이 할 때 보통 식용유나 버터 쓰시죠? 한번 코코넛 오일로 바꿔보세요. 계란의 단백질과 코코넛 오일의 중세지방산이 만나면 포만감이 정말 오래가요. 그리고 계란에 들어있는 비타민 D도 지용성이라서 코코넛 오일과 함께 먹으면 흡수가 잘 돼요. 제가 요즘 즐겨 먹는 게 코코넛 오일 스크램블 에그예요. 팬에 코코넛 오일 두르고 중불로 달군 다음에 계란 풀어놓고 부드럽게 저어주는 거예요. 여기에 방울토마토 몇 개 같이 넣으면 색도 예쁘고 영양도 균형 잡히죠. 토마토에 라이코펜도 지용성이라서 코코넛 오일과 찰떡궁합이에요. 계란말이 할 때도 좋아요. 일반 식용유보다 느끼하지 않고 담백해요. 처음엔 코코넛 향이 조금 날 수 있는데 정제된 코코넛 오일 쓰시면 향이 거의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의 코코넛 향이 나는 게 더 좋던데 이건 취향 차이인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생선이에요. 특히 등푸른 생선이요. 고등어, 삼치, 연어 이런 것들이요.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잖아요. 그런데 생선을 구울 때 일반 식용유를 쓰면 오메가3가 열에 의해 많이 파괴돼요. 오메가3는 열에 약하거든요. 근데 코코넛 오일은 포화지방이라서 열에 안정적이에요. 생선 구울 때 코코넛 오일을 얇게 발라주면 생선의 오메가3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마치 보호막처럼요. 그래서 영양소 손실을 줄일 수 있어요. 저희 집에서는 삼치 구울 때 코코넛 오일에 레몬즙 조금 섞어서 발라요. 비린내도 잡히고 살도 촉촉하게 익어요. 연어 스테이크 할 때도 좋고요. 팬에 코코넛 오일 두르고 연어 굽다가 마지막에 마늘, 다진 거랑 파슬리 넣으면 레스토랑 부럽지 않은 요리가 나와요. 여섯 번째는 견과류예요. 호두, 아몬드, 잣, 캐슈넛 이런 것들이요. 견과류에는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는데 여기에 코코넛 오일을 같이 먹으면 서로 다른 종류의 지방산이 균형을 맞춰줘요. 우리 몸에는 포화지방도 필요하고 불포화지방도 필요해요. 둘 중 하나만 편중되면 좋지 않거든요. 견과류의 불포화지방과 코코넛 오일의 포화지방이 만나면 이상적인 지방산 균형을 만들어줘요. 견과류 볶을 때 코코넛 오일 쓰시면 정말 고소해요. 팬에 코코넛 오일 살짝 두르고 약불에서 천천히 볶아주세요. 시중에 파는 볶은 견과류보다 훨씬 건강하고 맛도 좋아요. 저는 호두랑 아몬드 섞어서 볶다가 꿀 살짝 두르고 소금 한 꼬집 넣어요. 간식으로 먹기도 하고 샐러드 토핑으로도 써요. 일곱 번째는 통곡물이에요. 현미, 귀리, 퀴노아 이런 것들이요. 통곡물은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비타민 B군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통곡물만 먹으면 소화가 좀 힘들 수 있거든요. 특히 나이 들면서 소화력이 떨어지잖아요. 여기에 코코넛 오일을 조금 곁들이면 소화가 한결 편해져요. 코코넛 오일의 중세지방산이 소화를 도와주거든요. 현미밥 지을 때 코코넛 오일 한 티스푼 넣어보세요. 밥이 윤기나고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혈당 상승도 조금 더 완만하게 만들어줘요. 귀리 오트밀 먹을 때도 좋아요. 오트밀에 따뜻한 물이나 우유 부어서 불린 다음에 코코넛 오일 한 티스푼 넣고 과일이랑 견과류 토핑하면 완벽한 아침 식사가 돼요. 저는 여기에 블루베리랑 바나나 넣고 계피가루 살짝 뿌려 먹는데 맛도 좋고 배변 활동에도 도움이 돼요. 여덟 번째는 카레예요. 의외죠? 카레에 들어있는 강황의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게 항염 효과가 정말 좋거든요. 관절염이나 염증성 질환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커큐민도 지용성이에요. 기름과 함께 먹어야 체내 흡수율이 높아져요. 카레 만들 때 식용유 대신 코코넛 오일 쓰면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첫째, 커큐민 흡수율이 올라가요. 둘째, 코코넛 오일 자체도 항염 효과가 있어서 시너지가 나요. 그리고 코코넛 향이 카레 향과 은근히 잘 어울려요. 동남아 음식 먹는 느낌이 나요. 제가 자주 만드는 코코넛 카레가 있는데요. 닭가슴살이나 새우에 양파, 감자, 당근 넣고 코코넛 오일로 볶다가 카레가루 넣고 물이나 코코넛 밀크 부어서 끓여요. 정말 간단한데 맛은 레스토랑 못지않아요. 남편이 이거 먹고 나서 관절 통증이 좀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아홉 번째는 다크 초콜릿이에요. 카카오 함량 70% 이상 되는 거요. 다크 초콜릿에는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많아요. 심혈관 건강에도 좋고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되죠. 여기에 코코넛 오일을 조금 곁들이면 항산화 효과가 더 좋아져요. 코코넛 오일로 간단한 초콜릿 간식을 만들 수도 있어요.
다크 초콜릿 녹이고 코코넛 오일 섞어서 견과류나 말린 과일 넣고 굳히면 돼요. 시중에 파는 초콜릿보다 훨씬 건강하고 당분도 적게 들어가요. 저는 이거 작은 실리콘 몰드에 부어서 냉장고에 굳혀뒀다가 하루에 한두 개씩 먹어요. 10번째는 아보카도예요. 아보카도도 좋은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과일이잖아요. 코코넛 오일과 함께 먹으면 지방의 종류가 다양해져서 영양학적으로 균형이 맞아요. 아보카도 토스트 만들 때 빵에 코코넛 오일 살짝 바르고 구우면 더 고소해요. 아보카도 스무디 만들 때도 코코넛 오일 넣으면 좋아요. 아보카도, 바나나, 시금치, 코코넛 오일, 아몬드 우유 넣고 갈면 영양 만점 그린 스무디가 되거든요. 아침에 이거 한 잔 마시면 점심때까지 속이 든든해요. 자, 이제까지 코코넛 오일과 궁합이 좋은 음식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반대로 같이 먹으면 안 좋은 음식들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죠. 이게 사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좋은 걸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쁜 조합을 피하는 게 건강에는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조합은 가공육이에요. 햄, 소시지, 베이컨 이런 것들이요. 가공육에는 이미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코코넛 오일까지 더하면 포화지방 과다 섭취가 되는 거예요. 포화지방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적당량은 우리 몸에 필요하죠. 그런데 과하면 문제가 되거든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갈 수 있고 특히 LDL 콜레스테롤이 증가할 위험이 있어요.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인이 되는 거죠.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계셨어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 코코넛 오일을 열심히 먹는데 아침마다 베이컨에 코코넛 오일로 계란 후라이를 해서 드셨대요. 몇 달 후에 건강검진 받았더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확 올라간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포화지방 섭취를 줄이라고 하셨다고 해요. 가공육 먹을 거면 코코넛 오일은 빼는 게 좋아요. 반대로 코코넛 오일 쓸 거면 단백질은 닭가슴살이나 생선, 두부 같은 걸로 선택하시는 게 나아요. 두 번째는 튀김이에요. 튀김은 이미 기름에 푹 담가서 요리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코코넛 오일을 추가로 쓰는 건 칼로리 폭탄이 돼요. 물론 코코넛 오일로 튀김하는 게 일반 식용유보다는 낫다고 할 수 있어요. 발연점이 높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양이에요. 튀김 한번 하려면 기름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코코넛 오일은 일반 식용유보다 비싸니까 경제적으로도 부담이고 무엇보다 칼로리가 너무 높아져요. 코코넛 오일도 결국 지방이거든요. 그램당 9칼로리예요. 다른 기름이랑 똑같아요. 가끔 튀김 먹고 싶으시면 그냥 일반 식용유로 하시고 코코넛 오일은 볶음이나 샐러드에 쓰시는 게 훨씬 현명해요. 양을 조절할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는 우유나 유제품과의 과다 섭취예요. 우유, 치즈, 요거트 이런 것들도 이미 지방이 들어있어요. 특히 전지방 제품은 포화지방 함량이 높죠. 여기에 코코넛 오일까지 더하면 역시 포화지방 과다가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완전히 피하라는 건 아니에요. 저지방 우유나 그릭 요거트 같은 거랑은 적당히 섞어 먹어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 스무디 만들 때 저지방 우유에 과일이랑 코코넛 오일 조금 넣는 건 괜찮아요. 문제는 전지방 우유에 치즈까지 듬뿍 넣고 코코넛 오일까지 추가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은 라떼 마실 때 전지방 우유에 코코넛 오일까지 넣어 드셨는데 체중이 계속 늘더래요. 똑같이 운동하고 다른 식습관은 그대로인데 말이에요. 나중에 영양사 상담 받으니까 포화지방 과다 섭취라고 하더라고요. 네 번째는 탄산음료나 과당이 많은 음료예요. 이건 좀 우회일 수 있는데요. 코코넛 오일을 탄산음료나 단 음료와 함께 먹으면 혈당과 지방이 동시에 올라가요. 우리 몸에서는 당을 먼저 처리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지방은 나중에 처리되면서 체지방으로 축적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요즘 어떤 분들은 코코넛 오일 먹으면 살이 안 찐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오해예요. 코코넛 오일도 칼로리가 있어요. 단지 일반 기름보다 체지방으로 쌓일 확률이 조금 낮다는 거지 무조건 안 찐다는 게 아니에요. 특히 당분이랑 같이 먹으면 살찌는 건 똑같아요. 건강 프로그램에서 코코넛 오일이 좋다고 해서 과일 주스에 코코넛 오일 넣어 드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과일 주스도 과당이 많으니까 조심하셔야 해요. 차라리 물이나 무가당 차와 함께 드시는 게 나아요. 다섯 번째는 흰 쌀밥이나 흰빵 같은 정제 탄수화물이에요. 이것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이잖아요. 여기에 코코넛 오일을 더하면 칼로리만 늘어나고 혈당 조절에는 별 도움이 안 돼요. 현미밥에 코코넛 오일 넣는 건 좋다고 했잖아요. 현미는 식이섬유가 많아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거든요. 그런데 흰 쌀밥은 달라요. 이미 급격히 혈당을 올리는데 여기에 기름까지 추가하면 몸에서 처리하기가 더 힘들어져요. 제가 예전에 다이어트 관련 글을 보고 흰 쌀밥에 코코넛 오일 섞으면 살이 덜 찐다는 말을 믿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 그렇게 먹었는데 전혀 효과가 없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건 저항성 전분을 만들려면 밥을 식혀야 하는데 저는 따뜻한 밥에 바로 섞어 먹었던 거예요. 게다가 흰 쌀밥이었으니 효과가 있을 리가 없죠. 여섯 번째는 술이에요. 술과 코코넛 오일의 조합은 간에 무리를 줄 수 있어요.
알코올도 간에서 대사되고 지방도 간에서 대사되잖아요. 두 가지를 동시에 먹으면 간이 과부하가 걸릴 수 있어요. 특히 지방간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술 자주 드시면서 코코넛 오일까지 많이 드시면 간 건강에 안 좋아요. 술 드실 때는 기름진 안주보다는 채소나 단백질 위주로 드시는 게 좋고요. 7번째는 인스턴트 식품이에요. 라면, 햄버거, 피자 이런 것들이요. 이런 음식들은 이미 트랜스지방이나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있어요. 나트륨도 높고요. 여기에 코코넛 오일까지 더하면 영양 불균형이 심해져요. 건강한 음식에 코코넛 오일을 곁들여야 효과가 있는 거지, 안 좋은 음식에 코코넛 오일 넣는다고 건강해지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라면 끓일 때 코코넛 오일 넣으면 덜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라면은 라면이에요. 가끔 드시는 건 괜찮지만 자주 드시면서 코코넛 오일까지 더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8번째는 설탕이나 꿀을 과다하게 넣은 음식이에요. 디저트나 제과류요. 설탕이랑 지방의 조합은 살찌기 딱 좋은 조합이거든요.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분비되면서 지방을 저장하라는 신호를 보내요. 가끔 건강한 디저트 만든다고 밀가루 대신 코코넛 오일 쓰고 설탕 대신 꿀 쓰시는 분들 있는데 꿀도 결국 당분이에요. 과당과 포도당이 들어있어요. 양을 조절하셔야 해요. 코코넛 오일 쓴다고 해서 단맛을 막 넣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만드는 건강한 디저트는 단맛을 최소화해요. 바나나나 대추 같은 천연 단맛만 조금 쓰고 코코넛 오일도 아주 조금만 넣어요. 그래야 진짜 건강한 디저트가 되는 거예요. 9번째는 고지방 육류예요. 삼겹살, 갈비, 등심 이런 기름진 고기들이요. 이런 고기들은 이미 동물성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코코넛 오일로 구우면 포화지방 과다 섭취가 돼요. 고기 드실 때는 그냥 불판에서 굽는 게 나아요. 아니면 에어프라이어 쓰시거나요. 코코넛 오일은 닭가슴살이나 생선처럼 지방이 적은 단백질과 쓰시는 게 좋아요. 10번째는 이미 기름에 조리된 음식이에요. 기름에 볶은 나물이나 전, 부침개 같은 거요. 이미 기름이 들어간 음식에 코코넛 오일을 또 추가하는 건 칼로리만 늘어나는 거예요. 저희 시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나물 무칠 때 참기름도 넣고 코코넛 오일도 넣으시더라고요. 둘 다 좋은 기름이니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그건 오산이에요. 기름은 종류를 막론하고 칼로리가 높아요. 한 가지만 적당히 쓰시는 게 좋아요. 자, 이제 실전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정리해 볼게요. 코코넛 오일은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하루에 12테이블스푼 정도가 적당해요. 많아도 3테이블스푼을 넘지 않는 게 좋아요. 이것도 다른 기름 섭취량을 고려해서 조절하셔야 해요. 아침에 커피에 1티스푼, 점심에 샐러드 드레싱으로 1티스푼, 저녁에 볶음 요리할 때 1티스푼, 이 정도면 적당해요. 여기에 다른 기름도 먹으면 조금 줄이셔야 하고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더 적은 양부터 시작하세요. 특히 소화기가 약하신 분들은 갑자기 많이 먹으면 설사할 수 있어요. 코코넛 오일의 중세지방산이 소화 속도가 빨라서 그래요.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세요. 보관도 중요해요. 코코넛 오일은 상온에 보관하셔도 되는데 25도 이하에서는 고체로 굳어요. 그래도 상하지는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사용하실 때 필요한 만큼 떠서 쓰시면 돼요. 직사광선을 피해서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면 오래 써요. 정제 코코넛 오일과 비정제 코코넛 오일의 차이도 아셔야 해요. 비정제는 버진 코코넛 오일이라고도 하는데 코코넛 향이 강해요. 요리에 코코넛 향을 원하시면 이걸 쓰시면 되고요. 향이 부담스러우시면 정제된 걸 쓰세요. 영양적으로는 큰 차이 없어요. 가격도 천차만별인데 너무 싼 건 품질을 의심해 봐야 해요. 그렇다고 제일 비싼 게 제일 좋은 것도 아니에요. 중간 가격대에서 유기농 인증받은 제품 선택하시면 무난해요. 처음엔 작은 용량으로 사서 써보시고 맞으면 큰 걸 사는 게 좋아요. 요리할 때 팁을 몇 가지 더 드릴게요. 코코넛 오일은 버터 대신 쓸 수 있어요. 베이킹할 때도 버터 대신 코코넛 오일 쓰면 유제품 알레르기 있는 분들도 드실 수 있어요. 비율은 버터랑 똑같이 쓰시면 돼요. 샐러드 드레싱 만들 때도 좋아요. 코코넛 오일, 레몬즙, 꿀 조금, 소금, 후추 섞어서 흔들면 간단한 드레싱이 돼요. 따뜻할 때 섞으면 잘 섞여요. 차가우면 코코넛 오일이 굳거든요. 피부나 머리카락에도 쓸 수 있어요.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용으로도 효과가 좋아요. 샤워 후에 촉촉할 때 코코넛 오일 조금 발라주면 보습 효과가 좋아요. 단 여드름 피부는 조심하세요. 모공을 막을 수 있어요. 머리카락이 푸석푸석 하실 때 트리트먼트로 써도 돼요. 머리 감기 전에 코코넛 오일 녹여서 머리카락 끝부분에 발라주고 30분쯤 있다가 샴푸하세요. 윤기가 확 달라져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해요. 임신하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에 드세요. 수유 중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으로는 괜찮지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특히 지병이 있으신 분들, 약 드시는 분들은 꼭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당뇨 있으신 분들은 코코넛 오일이 혈당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칼로리가 높으니까 양 조절이 중요해요.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도 포화지방 섭취에 주의하셔야 하니까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체중 관리 중이신 분들, 코코넛 오일이 다이어트에 도움된다고 해서 막 드시면 안 돼요. 칼로리는 칼로리예요. 전체 칼로리 섭취량을 관리하면서 건강한 지방으로 코코넛 오일을 선택하는 거지 추가로 먹는 건 아니에요. 운동하시는 분들은 운동 전에 코코넛 오일 조금 드시면 에너지가 빨리 공급돼요. 중세지방산이 빠르게 에너지로 전환되니까요. 커피에 타 드시거나 바나나에 발라 드시면 좋아요. 채식하시는 분들은 코코넛 오일이 좋은 지방 공급원이 돼요. 동물성 기름을 안 드시니까요. 견과류랑 코코넛 오일로 필요한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노년층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나이 들면 지방 대사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젊었을 때보다 적게 드셔야 해요. 하루 한 테이블스푼 정도로 시작하셔서 몸 상태 보면서 조절하세요. 소화장애 있으신 분들도 주의하세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나 크론병 같은 거 있으면 지방 소화가 힘들 수 있어요. 조금씩 드셔보시고 불편하면 중단하세요. 알레르기 체크도 하세요. 코코넛 알레르기 있는 분들도 계세요. 처음 드실 때 소량으로 시작해서 반응 보세요. 피부 발진이나 소화 불량, 두드러기 같은 거 생기면 바로 중단하시고 병원 가세요. 계절에 따라 활용법도 달라져요. 여름에는 코코넛 오일이 액체 상태로 있으니까 드레싱이나 스무디에 쓰기 좋아요. 겨울에는 굳어 있으니까 볶음이나 베이킹에 쓰기 좋고요. 보관 용기도 신경 쓰세요. 플라스틱보다는 유리 용기가 좋아요. 기름이 플라스틱 성분을 녹일 수 있거든요. 어두운 색 유리병이면 더 좋아요. 빛 차단이 되니까요. 유통기한도 확인하세요. 개봉 후에는 6개월에서 1년 안에 드시는 게 좋아요. 냄새나 색이 변하면 버리세요. 상한 기름은 오히려 몸에 해로워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코코넛 오일이 만능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 좋은 효능이 있지만 이것만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건 아니에요. 균형 잡힌 식사가 제일 중요해요. 채소도 충분히 드시고 단백질도 챙기시고 탄수화물도 적당히 드세요. 여기에 좋은 기름으로 코코넛 오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게 건강의 기본이에요. 운동도 병행하세요. 아무리 좋은 음식 먹어도 움직이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하루 30분씩만 걸어도 큰 도움이 돼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도는데 그게 하루를 시작하는 활력소예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스트레스 받으면 아무리 잘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영양 흡수도 안 돼요. 명상하거나 취미 생활하시거나 친구들 만나시면서 스트레스 푸세요. 충분한 수면도 빼놓을 수 없어요. 잠을 잘 자야 몸이 회복되고 신진대사가 제대로 돼요. 하루 78시간은 주무셔야 해요. 정기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코코넛 오일 드시기 전에 한 번, 몇 달 드신 후에 한 번 검사받아서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콜레스테롤 수치나 간 기능 같은 거 체크하시면서 본인 몸에 맞는지 확인하세요. 가족들과 함께 건강한 식습관 만들어 가세요. 혼자 하면 작심삼일이 되기 쉬운데 가족이 함께하면 오래 지속돼요. 저희는 주말마다 같이 건강한 요리 만들어 먹어요. 손주들도 참여시키면서 자연스럽게 건강한 식습관 가르쳐주고 있어요. SNS나 건강 관련 커뮤니티 활용하시는 것도 좋아요. 레시피 공유하고 경험담 나누면서 동기부여도 받고 새로운 정보도 얻을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많이 배웠어요. 하지만 인터넷 정보는 검증되지 않은 것도 많으니까 조심하세요. 의학적으로 증명된 정보인지 출처가 확실한지 확인하시고요. 의심스러우면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건강 보조제나 다른 오일들과 병행하실 때도 주의하세요. 오메가3 보조제 드시면서 코코넛 오일까지 드시면 지방 섭취가 과할 수 있어요. 전체적인 균형을 봐야 해요. 계절 음식과도 잘 조화시키세요. 봄에는 냉이, 달래 같은 봄나물과 함께, 여름에는 오이, 토마토 같은 여름 채소와 함께, 가을에는 버섯, 고구마와 함께, 겨울에는 무, 배추와 함께 드시면 계절의 영양을 고스란히 담을 수 있어요. 우리 전통 음식과도 접목시켜 보세요. 나물 무칠 때, 국 끓일 때, 전 부칠 때 코코넛 오일을 활용하면 전통의 맛에 현대적인 건강 효능을 더할 수 있어요. 전통과 현대의 조화예요. 외식할 때도 의식적으로 선택하세요. 집에서야 코코넛 오일 쓸 수 있지만 밖에서는 어떤 기름 쓰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 외식 자주 하시면 집에서라도 좋은 기름 쓰시는 게 중요해요. 여행 갈 때도 챙겨가세요. 작은 용기에 덜어서 가방에 넣어두면 여행지에서도 건강한 식습관 유지할 수 있어요. 호텔 조식 먹을 때 과일에 발라 드시거나 샐러드에 뿌려 드실 수 있어요. 손님 접대할 때도 활용하세요. 건강한 음식으로 손님 대접하면 정성도 느껴지고 좋아하세요. 코코넛 오일로 만든 음식들 의외로 맛있다고 다들 놀라시거든요. 아이들 간식 만들 때도 좋아요. 시중 과자 대신 집에서 코코넛 오일로 건강한 간식 만들어주면 아이들 건강에도 좋고 정서적으로도 좋은 영향을 줘요.
반려동물 음식에도 조금씩 넣어주시면 털 융기에 도움이 된대요. 물론 수의사와 상담 후에요. 사람이랑 동물이랑 다르니까요. 텃밭 가꾸시는 분들은 직접 키운 채소와 함께 드시면 더 좋겠죠. 유기농 채소에 좋은 기름이면 금상첨화예요. 이렇게 오늘은 코코넛 오일과 궁합 맞는 음식들, 그리고 피해야 할 조합들에 대해 알아봤어요. 중요한 건 무조건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먹는 거예요. 본인 몸 상태 살피면서 적당량을 좋은 음식과 함께 드시는 거예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꾸준히 조금씩 올바른 방향으로 노력하면 분명 몸이 반응해요.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몇 달 지속하니까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한 번에 다 실천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아침 커피에 코코넛 오일 넣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고, 샐러드 드레싱으로 써보는 것부터 해도 좋아요. 천천히 꾸준히 즐겁게 하세요. 건강관리가 스트레스가 되면 안 돼요. 즐거운 마음으로 맛있게 먹으면서 건강도 챙기는 거예요. 그게 진짜 건강한 삶이에요. 여러분의 건강한 식탁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